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8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틀 전에 푸틴 트럼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헬싱키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등 개입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보다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범인인 푸틴과 트럼프가 손을 잡고 미국을 공격하느냐, 미국의 정보기관을 공격하느냐, 이거는 반역이다 하는 이야기가 전 언론, 폭스뉴스까지 포함해서 전 언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지도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존 맥케인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트럼프와 가장 친하다는 린지 그레함 미 공화당 상원의원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의 이론가라고 볼 수 있는 전 하원 의장, 이분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이다. 가장 큰 치욕이다. 이렇게 마치 전 미국이 골기를 하듯이 들고 일어나니까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이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게 약 4,000건에 육박을 하고 하루 한 평균 6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거 유세를 분석을 했더니 사례를 든 것 중에 76%가 거짓말이든지 왜곡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과 비슷하게.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다. 단어 하나를 잘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어 문장론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n't be Russia. 러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없다. 즉 러시아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없다. It wouldn't be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wouldn't을 it would be Russia. 러시아가 범인이라는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내가 잘못 발언했다. wouldn't 해야 되는데 would라고 해서 잘못 발언했다. 그 말 하나 발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미국의 조야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세계의 깡패 두목처럼 되어 있는 푸틴 앞에서 저렇게 저자세로, 더구나 푸틴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전 수사기관, 전 정보기관을 완전히 무슨 사건 조작한 것처럼 몰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미국 대통령이냐. 미국의 가치에 대한 반역이다 하면서 드디어 현직 국가정보기관장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CIA 부장인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이 행동은 반역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이 트럼프는 딴 세상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싱키에서 자기는 근사회담을 했다라고 잔뜩 붕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담에서 뭐라고 했느냐. 8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러시아 미국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실언을 했는데 오늘 이 문장 하나 해명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그 기자회견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Day of Infamy라고 누가 표현을 했는데, 보통 미국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하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명한 의회 연설, 선전포고 연설에 의해서 그것은 1942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을 받은 날을 그렇게 칩니다. 미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트럼프가 푸틴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자신이 무릎 꿇는 정도를 넘어서 미국을 무릎 꿇렸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이었다. 두 나라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잘못했지 미국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러시아가 잘못한 것은 첫째,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아 가버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반란군을 지원해가지고 내전 상태로 가고 그 상공을 통과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켜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암살하고 영국에까지 가서 독살하는 이런 짓을 하고 시리아에 개입해가지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독가스를 쓰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잘못했지만 미국도 잘못했다. 이 양비론으로 나간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뮬러 특검의 수사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의 선거운동 본부와 협조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힐러리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에 협조한 거 아니냐. 적과 협조한 거 아니냐. 적과 협조한 한국으로 이렇게 쉽게 비교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협조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 선거를 조작한 것과 같은 정도의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해킹 사례를 발견했고 그 타겟은 바로 힐러리였습니다. 힐러리 선거운동본부 등. 그리고 러시아 정보기관의 그 범행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그 중에서 12명의 러시아 군 정보기관 GRU의 정보요원 12명의 명단을 밝혀내고 그것을 12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실한 정보적 뒷받침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푸틴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 12명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가지고 조사를 받도록 협조해달라. 이걸 인정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서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바로 옆에 있는 푸틴을 가리키면서 푸틴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푸틴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원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당선되는 방향으로 지원한 건 사실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푸틴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담을 했으면, 이런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트럼프가 이거 잘못했다, 말실수했다고 깨달았을 텐데 헬싱키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기분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계속 언론의 반응이 보고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거기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앞쪽에 대통령 전용실이 있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했는데 막 욕을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트럼프란 사람이 자기 중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점점 확실한 개념을 미국 사람들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트럼프 퍼스트다. 트럼프 제일주의다. 미국 제일주의도 아니다. 미국 제일주의라면 어떻게 푸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느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퍼스트다. 트럼프의 이기주의다. 이건 공화당 퍼스트도 아니다. 미국 퍼스트도 아니고 공화당 퍼스트도 아니고 이건 트럼프 퍼스트다. 이렇게 좁혀지는 개념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나니까 그 고집쟁이 트럼프, 거짓말쟁이 트럼프도 이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공화당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인기가 올라가고 경제도 잘 되고 하니까 트럼프를 공격하면 안 되고 트럼프가 무리를 하더라도 따라갔는데 이번 기자회견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시 언론이 살아있고 야당이 살아있으니까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들의 반역적인 행위도 이렇게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렇느냐 이거죠. 한국의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의 말 속에서 트럼프의 이야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상한 발언이 많았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핵 문제가 국제 무대에서 논의될 때마다 북한의 변호인이 된 입장에서 맞서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김정일 입장에서 다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대화록에 실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화록에. 더구나 당시에 2007년 10월 3일 육자회담 합의가 있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을 신고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김정일, 노무현 회담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때 김정일이가 육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부릅니다. 브리핑을 하라고 하니까 김계관이가 뭐라고 하느냐. 다른 건 다 신고하지만 우리는 무기로 된 핵물질은 신고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제 약속한 걸 오늘 뒤집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대통령 앞에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화를 내면서 어제 합의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잘 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공개되어도 한국의 언론, 한국의 야당, 그리고 국민 다수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은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야당과 언론이 살아있으니까 대통령의 반역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